기장군 정관읍에서 도심을 잇는 급행 좌석 버스가 시내버스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수가 추가돼 이동 시간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높은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령은 오래됐지만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방치된 나무를 보호하자는 조례가 한 기초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일부 시설만 지원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83% 이상은 대체 복지인력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산 도심에도 가을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갈매길 코스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기장군 정관읍이 버스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역에서 도심을 잇는 급행 좌석 버스가 시내버스로 변경되는 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서 부산 진구 서면을 잇는 1010번 급행버스입니다. 정관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도심으로 나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만석입니다. 주말에도 승객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좌석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11일부터 일반 버스로 변경 운행된다는 결정이 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동 시간 증가입니다. 버스 노선은 동일하지만 정류장 수가 19개 추가되면서 기존보다 30분 이상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서면까지 이제 긴 이동 거리를 이제 서서 가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관에서 서면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제 정거장 많이 늘어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많이 안전 문제도 우려합니다. 버스가 바뀌면 좌석 수가 기존 41석에서 27석으로 줄어듭니다. 좌석이 줄면 입석 이용자가 늘 수밖에 없는데 해당 버스가 시속 70km 제한 속도인 고속화도로와 터널 등을 지나는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기장군 의회와 지역 주민들은 직접 부산시를 찾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좌석이 줄어들므로써 안전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우리 언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가를 내줌으로써 부산시의 일본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정관 읍면 8만 인구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하지만 부산시는 일반 버스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투입했던 노후 좌석 버스를 법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해야 하는데 국내에 전기 좌석 버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좌석버스로 출고를 해라. 그리고 동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자동차 전체에 들린 어떤 상황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전역에 맞물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고충을 가졌고. 주민 불만이 커지자 부산시는 도심까지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10번 버스 외 다른 좌석 버스들의 경우에도 차량 연식 기한이 만료되면 전기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기 좌석 버스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같은 주민 불만은 지역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보존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수는 부산 지역에만 419그루나 됩니다. 그런데 수령은 오래됐는데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나무는 사실상 방치되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나무들을 보호하자는 조례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회색 건물숲 사이 커다란 나무 한 그루.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우뚝 솟아오른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수령 100년 정도 된 나무의 높이는 20m가량. 성인이 안아도 남을 정도로 두껍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나무는 삭막한 도심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늘도 되고 좋아해. 그래갖고 이리 큰 나무가 옷에 도시 이 한복판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보존 좀 이리 해주면 좋겠지, 깎아주고 이러면. 좁은 골목 아담한 집 앞에 우뚝 솟아오른 느티나무 역시 수령이 100년가량 됐습니다. 하천이 복개되면서 주변의 나무는 모두 베어지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인근 주민이 지켜냈습니다. 사람 떠난 사람이 그걸 죽이려고 이제 약을 치는 게 낫거든요. 나무로 약을 쳐 지금은 약친 사람이 안 좋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좀 치다가 말았어. 그래서 이렇게 컸어. 이처럼 도심에도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수 지정 조건이 안 돼 사실상 방치에 가깝거나 재개발 등이 추진되면 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의미가 깊은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조례가 동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조사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정된 나무가 포함된 땅의 주인이 매각을 희망할 경우 구가 우선 매입해 녹지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와 나무의 생장이 같이 함으로써 나무는 그 동네에 스토리텔링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의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앞으로 더 보존하는, 그래서 도시의 품격도. 현재 동구에서 파악된 수령 100년 이상 된 나무는 10여 그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동구는 지역 나무 실태 전수 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 용인 등 전국의 4개 특례시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특례시 승격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넘어왔지만 이양된 권한은 10% 정도에 불과한데요. 지방 분권의 대표 모델로 떠들썩하게 등장했지만 반쪽 특례시 오명을 벗으려면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SK 브로드밴드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과 수원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시. 지난해 1월 출범한 4개 특례시입니다. 지방분권의 대표 모델로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9개 뿐입니다.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특례시들이 행안부와 함께 발굴해 이양을 요청한 86개 기능의 10% 수준입니다. 개별 권한마다 일일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힘을 모으고 4개 특례시의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은 행정재정적 지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개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국회 정책토론회까지 열렸지만 특례시 기능의 핵심인 재정권한 확보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특례시라는 명칭만 주어졌을 뿐 권한에서는 기초지자체와 차이가 없다 보니 반쪽짜리 특례시 오명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효율적인 특례 사무와 그 특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는 오는 2025년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 지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온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대 속에 출범한 특례시.
결국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오명은 벗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별로 내년 예산안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해운대 을 김미애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과 국내 국제입양법,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예산 증액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진구 갑 서병수 국회의원은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내년 교육 관련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서 의원은 유보 통합과 관련해 유아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점검했는데요. 교육부가 1,976억 2,400만 원을 증액해 누리과정비 단가를 2만 원 인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보 통합으로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해 제대로 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역사재단의 중국 역사 왜곡 대응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진구 을 이현승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이현승 국회의원이 개 식용 금지와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죠.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업종을 폐업하거나 전환하면 자치단체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34,005명의 국민 서명을 동물복지단체로 전달받았다며 국회 회기 중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부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국시비 지원 사업은 전체 875개 시설 중 155개 시설, 시비 지원 사업은 68개 시설만 대체인력 지원에 선정돼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나머지 83% 이상의 시설에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도심에도 가을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본 가을 갈매길 풍경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하시죠.